반갑습니다. 고3 담임쌤 여러분. 지금 시기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불수능이라고 하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지도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불수능보다 더 힘든 건 통합형 수능의 존재겠죠.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온 점수를 가지고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올해 입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것 같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지원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분야는요. 교대, 간호, 보건, 군사, 첨단학과 등 계열 분석이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분야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영역으로 취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이들로서는 만약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지원을 좀 도와주시면 아이들의 만족도가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교대랑 초등교육과 안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대학하고 초등교육과는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동일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전국의 모든 교대가 나군에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올해는 더더욱 또 심화된 게 작년까지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가군에 모집한 반면에 전국의 교대와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나군에 모집을 해서 가군에서 선택지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상향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군의 지방에 있는 교대를 좀 소신 지원을 한다라든지 반대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를 이제 소신 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고 나군의 이제 수도권 교대를 상향 지원을 또는 소신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군의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만 남고 나군으로 다 몰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나군의 지원 경향을 짤지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군 같은 경우에는 교대가 없기 때문에 초등교육과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전형별로 유불리 판단을 필요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교대가 단계형 전형을 시행을 했고 가군의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모집을 한 다음에요. 2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와 면접을 반영해서 선발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을 폐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면접까지도 없앤 대학도 춘천교대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뭐 부산교대나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처럼 일괄 전형을 하는 대학도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우리 학생이 어떻게 지원했을 때 좀 유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하고요. 면접 반영 비율도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면접 반영 비율상 우리 학생이 면접을 못합니다. 면접이 좀 약해요 라고 한다면 춘천교대로 아니면 면접을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경인교대처럼 이렇게 면접 반영 비율도 참고를 하셔서 유불리를 판단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좀 교대랑 초등교육과 상담을 하실 때 좀 판단을 하시거나 이제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좀 많아진 거죠. 이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여드리는 건 올해랑 전년도 비교해서 가군, 나군, 다군의 초등교육과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의 모집 인원을 비교해드리고 있는데요. 다군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는 반면에 가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여대가 가군에 모집하다가 나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군의 모집 인원은 39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가군은 이제 15명이 감소를 해서 교원대에서 45명만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한국교원대 가군에서 혼자 모집하기 때문에 경쟁률하고 입결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에 충원 합격하는 인원도 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군에서는 인원이 확대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 확대보다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초등교육과랑 교대는 2월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2월 인원까지 판단을 해주신다면 나군의 인원이 좀 늘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교대의 이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경쟁률 변화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 경쟁률 변화가 뭐가 중요하느냐? 제가 그래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등교육과 수시 최근 4년간이죠. 올해 이제 수시부터 2019학년도부터까지니까 4년간 경쟁률 변화 추이와 정시 경쟁률 변화, 그리고 경인교대 보여드렸고요. 청주교대 보여드렸고 공주교대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수도권 친구들이 주로 이제 수도권에 가까운 교대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의 경쟁률과 정시의 경쟁률의 변화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시 입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대가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올해 정시에서 교대의 경쟁률은 소폭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2월 인원이겠지만 2월 인원의 변화 여부가 좀 많지 않다라면 수시를 좀 보고 올해 정시는 경쟁률이 조금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는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4개년간 이제 교육대학의 초등교육과 수시 2월 인원을 이제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충원하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개년간 보시면 일부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꼭 지금 교대 상담을 하시기보다는 2월 인원이 최종 발표되는 12월 크리스마스 어간에 그때부터 이제 교대를 상담을 해주신다라면 학생들도 만족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훨씬 더 충실한 면접 상담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조금 미뤄두셨다가 교대 상담은 늦게 하실수록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꼭 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전형 방법은 제가 초반에 안내드린 대로 전형 방법 변화가 좀 큽니다. 우선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의 반영을 다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계형 전형에 진행하는 대학들도 이제 단계형 전형 유지를 했지만 배수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는 반면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교대 정시 경쟁률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교대에서 경쟁률이 2대1을 넘는 대학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인교대부터 지금 보여드리는 부산교대를 제외한 교대들은 단계형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경인교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2배수를 이제 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계형 전형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진주교대, 청주교대도 마찬가지 2배수로 뽑기 때문에 비슷할 거고요. 춘천교대는 지금 단계형 전형에서 일괄 전형으로 변화가 됐는데 이게 영향력이 클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배수를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1단계 컷에서 걸려서 이제 탈락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수능 성적상에서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아마 단계형 전형이든 일괄 전형이든 결과적으로는 2단계에서 결정이 날 것 같고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큰 특징은 교과랑 면접을 반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올해에서는 수능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면접이랑 교과에 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좀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 반영 비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 슬라이드 잠깐 넘어가면 경인교대처럼 33.3% 실질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전주교대처럼 2.2%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광주교대처럼 1.7%밖에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 그래서 면접 반영 비율이 낮으니까 지원하는데 좀 부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은 면접이 있고 없고가 부담스러운 것이지 사실 면접 반영 비율이 높고 낮음보다는 있고 없음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상담하는 학생이 면접을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면 대학들 중에 춘천교대나 이화여대 제주대처럼 나군에서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 면접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 좀 안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안내를 해 주실 수 있다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만족한 충실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나군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가군은 한국교원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나군에서 모집하는 교대랑 초등교육과 대학들의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는 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이 되고요. 빨간색은 낮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교대를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 국어,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 보고 탐구랑 영어를 상대적으로 못 본 학생이 있다면 대구교대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영어만 좀 못 보고 나머지 탐구를 좀 잘 봤다라고 한다면 춘천교대랑 제주교대 정도로 안내를 해주신다라면 아마 반영 비율을 반영한 환산 점수에서 학생이 좀 유리하게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제 인문계열 성향에 있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수학은 확통을 선택을 했다라든지 탐구 영역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대학들이 미적분 기하 선택자 그리고 이제 부산교대 같은 경우 또는 서울교대는 과탐 선택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춘천교대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을 하셔서 이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라면 해당 분야의 가산점을 받아서 교차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교차 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미적 선택자들, 기하 선택자들, 과탐 선택자들까지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등급 밑으로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 대구교대나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이런 식으로 지원을 안내를 해주신다라면 학생들의 단점을 좀 커버를 해서 학생들이 환산점수상의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건 뭐냐 하면 등급별 만점 대비 감점 비율이라고 해서요. 올해 영어가 좀 불수능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학생들이 전년 대비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절반으로 거의 줄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를 2등급 받거나 3등급 받는 학생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수능 전형 총점에서 수능을 1등급 받은 학생들 대비 2등급 받은 학생, 3등급 받은 학생들이 감점되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감점되는 점수가 수능 전형 총점의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라고 한다면 전형 총점이 좀 달라도 단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받은 학생이 1등급 받은 학생에 비해서 0.4% 감점이 되고요. 반대로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2.5% 감점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점수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영어를 2등급을 받았다라면 전주교대를 지원한 학생이 이화여대를 지원한 학생보다는 감점의 비율이 6배나 더 높겠죠. 그럼 환산점수에서 감점이 좀 커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영어 2등급을 받아온 학생인데 교대나 초등교육과를 지원을 한다라면 감점 비율이 낮은 이화여대나 춘천교대 또는 대구교대 쪽으로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좀 더 유리하게 갈 것 같고요. 반대로 영어를 당연히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영어 감점 비율이 높은 대학 전주교대나 진주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부산교대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라면 혹시나 같이 지원한 학생들 중에 영어가 2등급 받은 학생들이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환산점수상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교대도 올해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군에 다 몰려있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받아온 수능 환산점수상의 유불리, 그리고 전형 요소상의 유불리, 그 영어 등급에 따른 유불리를 꼭 꼼꼼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안내를 해주신다라면 학생도 좀 만족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준비 좀 수월하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대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간호계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호계열은 수시에도 많이 상담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계열에서 뭘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너는 간호학과만 쓸 거냐? 아니면 나는 간호학과도 쓰고 다른 계열도 쓸 거냐? 만약에 이 질문에 간호학과만 쓰겠다라고 답한 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전문대 간호학과 지원 여부도 함께 상담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른 계열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원하는 간호계열이 간호학과가 안정지원으로 지원을 할 건지 소신지원으로 지원을 할 건지에 따라서 군별 또는 대학별 선택이 꼭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 부분, 간호계열 부분에서도 전형별 유불리를 꼭 판단을 해주셔야 하고요. 교대랑 다르게 간호학과는 아주 다양한 대학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수능만 보는 대학, 수능에 학생부 교과를 넣는 대학, 수능에 면접을 보는 대학, 그리고 수능도 국수 영탐을 다 보는 대학, 그리고 한 개 영역을 빼는 대학, 아주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교대보다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간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인원도 가군, 나군, 다군에 쏠리지 않고 있고요. 아주 상위권 대학부터 중하위권 대학까지 다양하게 뽑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생각보다 합격 확률이 높은 전형이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형 방법에 따른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상위권 대학에서 꽤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면접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학생부랑 면접을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 예를 들어 경주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50% 반영하고 면접을 10%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은 40%밖에 반영을 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신이 좀 좋은 반면에 수능을 좀 살짝 좀 아쉽게 본 친구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인데요. 교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수영탐 두 과목 다 반영을 하고 있지만 간호학과는 다양한 대학에서 모집을 해서 국수영탐 두 과목을 잘 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국수영탐 중에 탐구 한 과목만 보고 4개 영역을 반영했을 때 유리한 학생, 국영탐 반영에 유리한 학생, 국영탐 한 과목에 반영에 유리한 학생, 그리고 수영탐, 국수탐, 지금처럼 학생들이 받아온 수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못 본, 한 개 영역 못 본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2개 영역만 굉장히 잘 본 친구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온 수능 성적의 조합에 따라서 지원을 좀 안내해 주시면 아이들이 받아온 성적보다는 좀 환산점을 높게 받아서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만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이 간호학과에서 받을 수 있는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보시면 그래도 간호학과가 자연계열의 학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수학을 잘 봤을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탐구 과목도 한 개만 반영하는 대학과 2개만 반영하는 대학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반영 비율상의 환산 점수를 잘 받아올 수 있는 대학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받은 점수에서 좀 더 유리하게 내가 만약에 국어를 잘 봤다 그럼 국어가 30% 반영이 되고 영어는 25% 이런 식으로 학생의 유리하게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못 본 영역을 빼고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하대, 중앙대 쭉 보시고 차의과대, 평택대처럼 학생들을 유리하게 성적을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영비율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학생과 상담을 해주신다면 학생의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꼭 참고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능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입결을 발표하는 기준도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은 국수탐만 반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입결 발표는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성적대에서 간호학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위 점수가 50% 미만인 대학도 모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낮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간호학과를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하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안내를 잘 해주신다면 의외의 합격 확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이 간호학과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담한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이블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심플하게 상담을 준비해 보신다면 좀 부담 없이 상담을 준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상담 학생이 이제 우선 선생님께 말을 하겠죠. 선생님 저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 학생이 받은 성적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모든 대학의 간호학과를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정보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센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지원 가능 대학을 검색하시게 되면 학생 성적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간호학과를 추릴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파악하신 이후에 이거를 가지고 지원 가능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을 통해서 상담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을 좀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반영 영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수영탐을 다 반영하는 게 유리한지 국수탐을 반영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걸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 저희 센진학에서 다 계산을 해드리기 때문에 환산 점수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학생을 만난 이후에 학생과 실제 상담을 통해서 가나다군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 지원과 안정 지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를 결정을 해서 아마 지원안을 한 가지 또는 2가지 정도를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간호계열 상담을 좀 진행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상담 방법이 바이블은 아니지만 항상 심플하게 준비를 하시고 학생과 꼼꼼하게 상담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안내를 드린 게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전반부라고 안내를 드리냐 하면 교대랑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뚜렷합니다.
전 처음부터 수시 때부터 저는 교대를 갈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간호학과를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아이들이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고 이를 위해서 달려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성향도 좀 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대랑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간호학과에서 안내드린 방법을 교대에다 적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정리하셔서 제공해 주신다면 학생과 알찬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는 보건계열 정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호학과 보건계열을 왜 분리를 했냐면 간호학과는 모집하는 대학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학생들이 저는 간호학과요라고 찍어서 이제 지원 경향 또는 원하는 지원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보건계열의 경우에는 과가 굉장히 다양하죠. 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물리치료를 꼭 가고 싶어요. 방사선과를 꼭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 저는 전반적으로 보건학과, 보건계열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묶어서 보여드리지만 설명은 물리치료, 임상병리, 치기공, 치위생, 방사선 등과 같이 학과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리치료를 보려고 합니다. 보건계열은 다양한 종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치료 보시기 전에 제가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는 백석대학교 내용입니다. 백석대학교를 왜 제가 가지고 왔느냐? 백석대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백석대학교처럼 이제 보건계열의 다양한 학과를 모집하는 대학이 요즘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치위생학과처럼 이렇게 보건계열의 다양한 과를 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차가 크죠. 보시는 바처럼 충원율도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 저 물리치료과를 갈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생님 저 보건계열로 지원하고 싶어요 라고 상담을 요청해 온다면 해당되는 대학에서도 다양한 입결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좀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학생과 상담을 해주시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보건계열로 합격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학과부터 보겠습니다. 물리치료학과는 보건계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모집계열이 모집 단위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대학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수능도 국수형 탐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부터 2개형만 반영하는 대학까지 지역별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굉장히 좋은 대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건 입결 분포가 되겠습니다. 80% 이상의 대학부터 이제 40% 미만, 40% 미만이라면 굉장히 생각보다는 높지 않죠. 물리치료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딱 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입결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성적이 너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물리치료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다라면 해당 학생에 적합한 대학을 찾아주시면 학생이 좀 만족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고용으로 꼭 봐주셔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건양대가 왜 80%냐라고 이해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양대는 수능 반영 방법 자체를 4개 영역 중에서 학생이 잘 본 영역을 차례대로 3개역만 반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입결 분포가 좀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3,6대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건양대보다 3,6대가 입결이 낮으니까 올해도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병리학과입니다. 임상병리학과도 마찬가지로 보건계열 학과 중에서 인기가 참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대학의 지역별로 그리고 다양한 수능 조합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입결을 간단하게 이제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면 80% 이상 대학부터 40%대 대학까지 다양한 입결을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급 학생 중에 임상병리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치기공과 치위생인데요. 치기공하고 치위생학과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묶은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는 꼭 치기공을 가고 싶어요. 저는 꼭 치위생을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보다는 사실 치기공이나 치위생 중에 하나를 꼭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이 사실 저도 일선에서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안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상담을 좀 진행이 좀 빠르게 될 것 같아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치기공하고 치위생도 당연히 다양한 수능 조합에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결 분포도
똑같이 다양하다. 그리고 40% 미만도 있습니다. 40% 미만의 입결을 보이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혹시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선생님 저 성적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임상병리나 물리치료처럼 포기하려는 학생이 있다라면 이런 참고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학생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원을 한다면 학생이 의외의 합격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과입니다. 방사선과도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치기공이랑 치위생보다는 좀 더 익숙한 학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보건 계열의 학과가 되기 때문이고요. 다양한 수능 조합 똑같이 그리고 다양한 대학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입결도 당연히 40% 미만도 있습니다. 남부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신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부대가 전반적으로 지금 입결이 좀 낮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혹시나 지역에 상관없이 나는 보건계열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대학을 좀 안내해 주시기 편한 대학이 되고요. 당연히 신한대, 건양대, 을지대, 가천대처럼 높은 대학부터 쭉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작업치료학과는 다른 보건계열보다는 조금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된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모르고 있는데 요즘에 혹시나 이제 대학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학생들이 접해본 학생들을 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학과고요. 작업치료학과도 생각보다는 보건계열에서 요즘에 점점 입결이 상승하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능 조합도 다양하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입결 분포도 80%부터 이제 40% 미만까지. 의외로 40% 미만의 대학이 참 많죠. 왜냐하면 작업치료학과는 아직 덜 알려져서 그렇고요. 점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보시고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요. 응급구조학과 같은 경우에 요즘 응급구조학과는 특히 남학생들 위주로 관심이 많은 과 중에 하나고요. 전문대학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수능 조합 영역이나 입결에 따라서 안내를 해주신다면 특히 남학생들 상담할 때 조금 유용한 학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결도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똑같죠. 80% 이상이 높은 대학부터 40% 미만의 낮은 대학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입결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학생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경광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보건계열이 맞냐라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경광학과도 생각보다 선호하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취업도 잘 되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안경광학과도 보건계열로 포함이 되고요. 보시면 서울과기대부터 가장 유명한 학교가 아마 서울과기대랑 을지대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40% 미만의 지방에 있는 대학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뽑고 있습니다. 물론 안경과학과는 전문대 학과가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4년제 학과도 다양하게 뽑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안내드리고자 하는 건 군사계열입니다. 군사계열은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죄송하지만 좀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군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원 목표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군사계열 지원의 목표가 직업군인이라면 당연히 단순히 군사학과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졸업과 동시에 임관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인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계약학과가 아니라 그냥 군장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장교 또는 학사장교 아니면 부사관 계열로 시험을 도와주는 단순히 그런 역할을 하는 군사학과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내를 한번 해주실 때 이 대학이 계약학과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확인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모집 요강에 보통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는다라면 학과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협약대학이라고 이제 보통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군사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단순히 군사학과로 모집을 하다가 이게 이제 세분화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군사학과로 가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사이버 보안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군조종사도 이제 군사학과에서 지금 세종대 같은 경우는 뽑고 있습니다. 공군조종사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해군장교에 관심이 있는 건지 사이버 드론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병대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한번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본인 희망 관심에 맞는 판단이 좀 수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사학과는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일반 대학 지금까지 제가 안내드렸던 대학
모집 단위는 수능하고 학생부 또는 면접만 가지고 뽑는 모집 단위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군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체력 검정이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도 일반적인 면접이 아니라 보통 이제 군사학 면접이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국가관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다든지 평소에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질문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신 이후에 상담을 진행하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군사학과를 모집하는 이제 전형 요소에 따라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 기본 포맷은 수능의 면접에 체력 검정까지가 기본 포맷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체력 검정은 보통은 육군본부나 해군본부, 공군본부에서 직접 와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체력 검정이 빡빡하죠. 빡빡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평소에 어느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 영역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꼭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 송원대나 호원대, 아주대, 목포해양대, 건양대,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체력 검정은 없는 반면에 이제 학생부랑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수능 100%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만약에 체력 검정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 송원대나 호원대, 아주대, 상지대, 목포해양대, 건양대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중에 이제 군사학과 계열이 참 많은데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명대, 서경대 쭉 보시면 특징적인 것들이 세종대와 아주대, 한양대는 이제 1단계에서 이제 단계별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수능으로 끊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체력 검정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배수나 5배수를 통과하지 못한다라면 써먹을 수 없죠.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체력 검정 준비한 거를 이제 제가 평가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세종대랑 아주대는 체력 검정이 없으니까 세종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고려대나 상명대,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일괄 전형이기 때문에 일단 체력 검정 준비가 꼭 필요한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주요 대학들만 제가 수능 영역별 반응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쭉 보시면 이제 군사학과 계열도 사실 모집 그 분야가 전문화되면서 단순히 이제 군사학과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보안이라든지 공군조종사 이렇게 특화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특화하게 되면 자연계열의 성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수학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과탐 반영 비율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꼭 한번 같이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종대만 특이하게 이제 미적분, 확통 다 반영이 가능하지만 미적분하고 기하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판단을 해서 지원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요. 합격자 100분위 성적은 쭉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학과보다는 다양한 전형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 지원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력 검정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체력 검정이 이제 대학마다 조금 위치가 좀 다릅니다. 위치가 좀 다르고 기준이 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서경대랑 한양대 에리카 기준이 좀 대표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렇게 이제 종목은 똑같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종목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1급을 받기 위한 기준이 굉장히 빡빡하죠.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된 학생이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원이 결정이 됐다라면 지금 남는 시간 동안 학생이 지금부터 이거는 성적 본격적인 상담을 하기 이전에 학생이 군사계열을 내겠다라는 의견을 준 학생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걸 한번 보여주시고 학생들에게 준비를 좀 독려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체력 검정 때문에 체력 검정이 꽈락이 나와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안내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계열이 이제 첨단학과 계열인데요. 첨단학과 계열은 가장 큰 특징은 신설학과가 많다는 겁니다. 첨단학과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새로운 직종과 관련돼서 대학들이 이제 직종에 맞게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신설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도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서 최근에 신설한 반도체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대학에서는 합격선이 상위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입결이 없어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해당 학과에 이제 자연계열에서 상위권 학과 기준으로 상담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첨단 계열 학과도 많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계열별 모집 방법, 인문 자연을 분리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자연만 지원한다든지 또는 수능 반영 영역에 따라서 또는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를 꼭 판단한 이후에 지원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첨단학과 계열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임의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가군, 나군, 다군에 생각보다 많은 대학이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랑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처리 관련해서 학과도 많고요. 데이터 처리 관련 학과는 기존에 있던 통계학과에서 많이 전환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관련해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핫한 분야죠. 이제 바이오 관련 계열도 첨단학과 계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한 2가지 정도 영역만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즘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죠. 반도체 관련 학과입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연히 자연계열 학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모집하는 대학들이 대표적인 대학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천대나 한국산기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또는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인문계열 학생들도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적이 좀 상위권으로 분포가 되고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신다면 생각보다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국민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 영역의 성적이 좀 중요하겠죠. 수학 영역의 반영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요. 국어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요즘 굉장히 핫하죠. 굉장히 핫하고요. 인공지능은 반도체와 다르게 이제 반도체는 대부분 계약학과 위주로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계약학과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보다는 더 많은 대학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학과들 중에 수도권의 주요 대학만 제가 수능 반영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 또는 과탐 선택자에게 좀 더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고 반대로 이제 가톨릭대나 강남대 그리고 삼육대랑 한국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대학들도 이제 수학의 반영률을 높여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쭉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대진대라든지 성신여대 그리고 용인대, 이화여대는 아예 인문자연을 분리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한국산기대랑 한성대도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의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수학이 잘 보는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중에 이제 경기도권의 대학들하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가나 다군 형태로 가는데 다군은 경기도권 대학이 대부분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국대도 이제 동국대는 서울에 있지만 나머지 대학들 숭실대 제외하고는 경기도권 대학이기 때문에 가천대, 경기대 그리고 이제 안양대, 한국항공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지만 수학을 잘 보는 학생들이 유리한 형태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좀 좋은 인문계열 학생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관련 학과를 제가 간단하게 요거는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데이터 관련 학과는 기존의 통계학과에서 전환이 됐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인문계열로 이제 분류되는 대학이 있었고요. 반대로 자연계열로 분류되는 대학이 있었지만 인문자연 통합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처럼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학에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세종대,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서 인문 계열 확통 선택자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수학 성적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다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국민대는 어차피 분리 모집을 하고 있고요. 홍익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확통 선택자라 사탐 선택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안내를 드린 게 이제 첨단학과 안내를 드렸고요. 첨단학과는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안내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똑같은 형태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첨단학과는 바이오 계열도 마찬가지 제가 안내를 못 드렸는데 바이오 계열 같은 경우에도 자연 계열로 모집을 가장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인문 계열 확통 선택자나 사탐 선택자가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가산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반영률도 높고 수학을 잘 본 인문 계열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걸 꼭 염두를 해두시고 지원을 안내를 해주신다면 학생이 좀 더 만족할 수 있고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맡은 분야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학생은 교대만 또 아니면 우리 학생은 간호학과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담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안내드렸던 대학이 학생들 관심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영역은 이렇게 상담하면 되겠구나라고 안내를 드리는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입학 성적이 발표가 됐을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학생과 상담을 하신다면 선생님도 만족하실 수 있고 학생도 만족하실 수 있는 좋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 동안 꼼꼼하게 상담을 하신 후에 좋은 결과 있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서울교육 또는 서울 고3 담임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